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5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돌을 맞으며 기념 우표들이 새로 발행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서영전지 한정과 녹투표들을 묶은 있습니다. 이 서영전지 우표에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 당으로 또 백전백승이 강철이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실 것이고 당중앙위원회의 첫 자욱을 새기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미술 작품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묶음존지에는 50송상에 이르는 장관기관 우리 당과 군대 그리고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조국을 선군으로 저름 높은 주체의 사지 강국으로 빛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보여주는 녹점의 미술 작품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현지 취재반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르리오 끝까지 계승 완성해갈 결의 드높이 9일 승을 거쳐 대용 단위로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답사 행군대오의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 근위대가 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씩씩하게 행군길을 이어갔습니다. 대원들의 혁명적 학습 기풍 혁명가 답사 행군대원들은 행군의 길에서 문답식 학습 경연도 진행하고 쉴 참에 흥겨운 춤판도 펼치며 대오의 사기를 부쩍 높여 나갔습니다. 대용단벌에 도착한 답사 행군대는 무산지구 전투 승리 75돌째 즈음하여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백명 위협을 대르리오 계승 완성하기 위한 전국 청소년들의 결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결의 모임이 10일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선창에 화답하면서 항일혁명 선열들처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한 목숨 바쳐 옹호 보위하는 제1결사대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될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선군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도 세우는 강성국가 건설의 열격대가 되고 투철한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며 조직의 전투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가 역사의 땅 대용단벌에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참가자들은 무산지구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신이 정말 한성 원수의 무리를 가리키시며 한 놈도 놓치지 말라고 명령하시던 빨치산 치절이 20대의 청년 장군이신 그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투가 벌어졌던 이 대용단벌을 바라보니 정말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 하는 우리 항일기업대원들이 원수 경멸의 총창을 비껴들고 만세의 우롱찬 환호소리를 울리며 저 스님 속에서 막 달려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청부성 소리가 드높았던 혁명의 전기에 서고 보니 정말이지 책과 교과서에서는 다는 알 수 없었던 기승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빼앗긴 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 투사 동지들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간과한 길이었으며 우리 혁명이 어떻게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되었는가를 저는 이번 답사 과정에 투사 동지들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 직접 행군해보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답사 행군 그 과정이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습니다. 자강도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소식입니다. 공연 장소는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선군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본 자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강계시와 만포시, 전체를 비롯한 도안의 예술인들과 함께합니다. 언제나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온 자강도 노동계급이 조선 속도 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향단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세찬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게 했습니다. 관현악과 노래 연곡,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남성 합창 고맙습니다. 여성 사중님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사상적 전일체, 도덕 의리의 순결체, 선근혁명 단결로 사랑과 충정의 역사를 새겨가시는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숭고한 동지의 역사와 뜻과 정으로 다져진 혼연일체의 위대한 힘은 그 무일 수 없다는 것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일터마다에서 날이 날마다 신을 일으켜 나가는 자강도의 노동계급에게 승리의 신심을 100배 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였습니다. 장단의 공연은 우리 자강도 인민들에게 혁명적 난관과 힘이 섰고 용기가 섰습니다.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구념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 공장을 찾으신 아버지 장군님께 닭고기와 달걀을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저였지만 오히려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그 기쁨 속에서 사십니다. 저는 노래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며 경의하는 원수님이 영도만을 굳게 따를 우리의 공원과 합창단의 공연은 씩씩하고 또 혁명적 기상과 전투적 기백이 나리치는 공연이어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정말 다 좋아합니다. 오늘 주는 정말이지 공연이 주는 요운이 너무 커서 오늘을 영원히 잊을 것 같지 못합니다. 공연은 계속 진행됩니다. 위대한 김일성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에 빛내이자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북왕조국 건설을 다구치자. 평원군 원암협동농장의 일꾼들과 감자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우리 농장에서는 해마다 논에 이렇게 논에다 앞구르러 감자를 심으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밭에서보다 감자가 더 잘 되고 감자를 심지 않은 논에 비해서 정보당 논뼈 소출이 700 내지 감자를 6월 20일 경에 수확하게 되는데 감자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뜻비료 주기와 감돼서 감자 소출을 높이기 본격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비료 12기를 받아들여 논뼈 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작업반에서는 몇 해 전부터 자체 힘으로 창안 제작한 이 심층 12기를 비롯습니다. 이 심층 12기를 넣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그 손으로 심층 12기 할 때에 비해서 비료 주는 양과 비료 깊이가 일정한에 보장되고 운영률은 배로 올라갑니다. 심층 12기 할 때는 여러 곡선이 긴장해서 못했는데 이 심층 12기를 이용해서 매 생육 단계별로 이 심층 12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심층 12기를 이용한 포전들에서 정보당 500kg 이상의 그 알곡을 더 증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천 청년발전소에서 세기수력신안들을 받아들여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수차 타빈 날개를 개조해서 정전에 비해 수십 킬로와트의 전력을 도생. 또한 발전기 메달 냉각에 보장하고 메달의 수명도 훨씬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전투쟁을 벌여온 선교 편집 공장에서 6월 10일 현재 상반기의 관수자 30명을 배출하는. 특히 재단 직장의 김수용 동무와 고은경 동무들은 합리적인 사입 방법을 받아들이고 효율을 최대로 높여 연간 계획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일가공 직장의 현순옥 동무는 각종 지구들을 생산해 받아들이고 설비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해서 연간 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에서는 연간 계획 완수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립 38을 맞이한 중앙예술선동사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인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선동사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노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창작 전투를 힘있게 1980년 6월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가 힘있게 거조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중앙예술선동사를 창립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중앙예술선동사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중앙예술선동사는 창작 보급기지로 더 많은 군중예술 작품과 방송선전자 편집물, 화선식 경제선동을
조선운동 제8차 4.4일군대에서 하신 연설과 제9차 전국예술인대 참가자들이 보내주신 표받들고 지금 막 우리 창작가 온 나라의 예술이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1000만 국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과 출판물 편집 사업을 더 잘해나갈 평양 산원에서 평안북도 천마군의 모성영웅 박금옥 여성이 10일 이곳 오이려 집단의 뜨거운 발휘음을 받으며 산원을 나섰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 속에 제정된 첫 오모니 날을 맞으며 9남매의 오모니인 박금옥 여성은 모성영웅의 칭호를 소유받아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980으로서 정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예로부터 무자식 상팔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맞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우리 당에서 다 맡아 하나 키워주고 자기 열함을 지켜주는 따뜻한 품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은호 스님께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영웅으로 내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자식 부자만큼 큰 부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7 선수권대회 태권도 경기가 태권도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단과 조선체육대학, 중앙체육학원을 비롯한 중앙과치 참가한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청년급과 소년급으로 나뉘어 몸무게급과 틀, 호신, 특기 경기 10일 오전에는 몸무게급별 개인전, 청년급과 소년급 맞서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뛰며 주먹 지르기와 180도 돌려차기를 비롯해서 평시에 연마한 높은 기술들을 발휘했습니다. 이날 청년급 함경남도의 진향리 선수가 40kg급에서 1등을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조난당한 우리 선원들을 옥류해놓고 귀순이니 뭐니 하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 남조선 괴뢰패당의 반일륜적 망동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함께 육해운송의 일꾼들 속에서도 우리 육해운송 일꾼과 정문 모두 격분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특성으로부터 바라 사람들이 윤리와 기질을 잘 압니다. 또 조난당한 선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터놓고 말해서 우리 고기잡이하러 나갔다가 조난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행을 가슴 아파할 대신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고약한 놈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단지합니다. 놈들이 제치는 우리 선원들이 기상치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공화국이 고마운 품을 뚱 놈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야 대면 진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겠는데 속이 쩔리니까 지금 그렇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동족 대결이 일어나는 놈들에겐 약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호한 절초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어리석은 건 놈들이 우리 선원들이 신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려운 난간이 있을 때 고향과 족을 구려하는 감정이 100배로 더해지는 게 우리 선원들이 이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날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온 가족들이 있는 조국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들 서원대로 보내주면 되겠는데 왜 옥류 그 인간 쓰레기들을 모두 바닷물 속에 쳐놓고 쓴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 해산, 함흥은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한계에서 개였다가 흐렸으며 한진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그리고 청단에서 직경 10mm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평양의 제일 높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6월 12일 목요일 음력으로 5월 보름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 평양시 북동이고 흐려서 오후와 밤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 정도. 북동풍이 2m 내지 5m로 불어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해산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옵니다. 강계시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립니다. 청진시
북동지 7m로 불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몬산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사리원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송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일 평안남북도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밤한 요로 부문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저손 동해 해상에서 풍이 7m 내지 10m로 불 1.5m로 일겠으며 흐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서 바람은 약하고 물결은 높지 않으므로 해상 활동에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시대는 선군 정치를 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가슴에 품은 생각은 어머니께 아뢰니다. 이 가시지 진성을 도칩니다. 그러면 정 깊은 어머니 가신 그 눈길로 아팠던 따뜻이 아립니다. 사랑 아니면 둘 수 없었던 아픔에도 들어가며 못나니 안기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이여. 조선혁명박물관에는 항일혁명투사 서철동지의 군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도 투사의 한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듯 수많은 훈장이 번쩍이는 혁명의 군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철동지가 소거한 이후에 그는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우리 수령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오랜 혁명가라고 하시면서 이 군복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친 그의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혁명박물관에 그의 군복을 전시해놓고 서철동지 투쟁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감높이 내세워주신 항일혁명투사 서철동지의 삶, 그것은 은혜로운 태양의 햇발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8월) 어느 날 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사적 부문의 책임일꾼을 만나신 자리에서 서철동지를 처음 만나시었던 일을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그는 할빈에서 의학전문학교를 나왔는데 길림 시절부터 나와 연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서철동무를 처음 만난 것은 한영애바가 할빈에서 조직을 정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1930년 여름, 당시 트디에 기치 높이 새로 출발한 조선혁명은 불과 4년밖에 안 되는 요람기에 또다시 엄혹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종파 사대주의자들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5.30 폭동과 8.1 폭동의 후과로 수많은 혁명 조직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조직에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직선을 잃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동지들을 보호하고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무슨 혁명의 대강으로 그를 각성시켰습니다. 이렇게 수령님을 처음 만나 배운 서철동지, 그처럼 젊으신 나이에 명석한 분석과 판단으로 조선혁명에 밝혀주시는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맹세를 지켜 그는 할빈 철도병원과 개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지하혁명투쟁을 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 노선을 받들고 1932년 11월부터 총을 잡고 남만 유격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녕 1930년 여름 서철동지가 바다는 태양의 햇발, 그것은 한
평범한 지식인 청년에 불과했던 그가 혁명의 진로를 받아안고 새로운 신심에 넘쳐 투쟁의 길에 떨쳐 나서게 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 서철동지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사업하던 시기 그와 함께 찍어주신 사진. 1977년 8월 79령의 투사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수령님께서는 오늘 군복을 입은 서철동무를 보니 내 마음도 기쁘다고 하시면서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을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몹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시에 말씀이 없고 과묵하신데 그날은 몹시도 흥분되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군복을 다시 입으니 항일이나 기억하셨다가 아버지 생일날에 이렇게 감회 깊이 회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두고두고 회고하신 그 이야기는 서철동지가 수령님과 두 번째로 상봉했던 1938년 11월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몽강년 남패자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했던 서철동지는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회로 이끌자면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그래야 자기의 힘과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게 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혁명 노선과 방침을 세울 수 있으며 어떤 역경에서도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수령님의 뜻깊은 연설을 받아안게 돼서 그 잊지 못할 남패자에서 서철동지는 두 번째로 수령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위대한 수령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 서철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배장군통으로 몹시 그 불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서철동지에게는 그 필요할 때 쓰려던 그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그 수령님께서 드리면서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정말 그 약을 쓰고 자신의 병이 완전히 뚝 떨어졌다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철동무는 진짜 병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때 일을 두고 이제 해고하셨습니다. 남패자에서 우리 수령님과의 두 번째 상봉. 그 상봉은 서철동지에게 수령님이시야말로 사대와 교조로 순환 많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위대한 태양이심을 다시금 절감했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절세비인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우며 성장해온 서철동지였기에 혁명의 요구에 충실해 올 수 있었습니다. 남만의 몽강과 화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철동지, 그들과 함께 침식을 잇고 회포를 나누던 일, 혁명의 장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던 일들이 어제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숙소에 돌아오시어 안길동지, 서철동지들과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숙소에 불이 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어느 날 아침 제가 서철동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밤을 새우는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령님께서 조국 해방이 대사변을 맞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토의해 주시고 또 해방된 조국 땅에 부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특출한 선견 지명으로 서철동지에게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 열의와 해방된 조국 땅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원동에서의 나날 서철동지는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넘쳐 그려보았습니다.
해방된 조선에 창건될 근로하는 인민의 당의 모습이며 인민이 주인된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의 모습, 정규적 혁명 무력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나날에 그는 수령님의 구상을 앞장서 실현해가는 길에 우리 부강 조국의 내일이 있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안을 수 있었습니다. 항일혁명투사 서철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 땅에서 처음으로 주신 임무인 원산시의 파견원으로 사업하던 때 일들을 자주 추억하곤 하였습니다. 이 서철동지를 원산시의 첫 파견원으로 임명하는 신임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원산에 오시어 원산시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지방유지들, 노동조합 대표들과 민경대 일꾼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그들 모두에게 세조국 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각계각층 일꾼들과 시민들을 만나시며 로고를 바치시는 수령님께 산에서도 노상 밝히시었는데 해방된 국에 개선하시어서도 꼬박 밝히시며 일을 하셔야겠는가고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 진지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사업을 하시면서 온 밤을 지새우시었습니다. 서철동지는 자기를 원산직의 첫 파견으로 임명해 주시고 몸소 현재에 나오시어 사업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수령의 믿음에 보답할 일념 밑에 정말 반동들의 준동가, 지방 할구지자들의 온갖 모략 책동을 짚으시고 건당, 건국, 건능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밤잠도 있다시피 하면서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의 울긋불긋 꽃들이 변하고 시냇가의 버들개라 탐스럽게 움트는 화창한 봄날, 내조국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고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커가는 일요일의 아침, 훌륭하게 꾸려진 공원에서 모두가 기쁨에 겨워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지만 한 노인만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어 우리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그 배고 치는 청년들 속에 우리 선자녀석도 있시다. 지금 높이 날아오는 공을 이시다 까는 거이 바로 우리 선자녀석이다. 우리 선자녀석이 반늑도록 못 쏘기 때문에 뭘 썼는가 하고 아침에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자녀석이 하는 말이 조국 해방 전쟁의 시기 절들이 만행 자료를 써서 오늘 학급에서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나는 우리 고향 땅에서 벌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삼삼이 떠올랐다. 이렇게 서두를 땐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구역 외성동에 사는 김효난 전쟁 노병이었습니다. 노래에도 있지만 그의 고향은 정달새가 정달의 나라이고 어국빛과 무르익는 강서구역 삼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지존놈의 모순꾼 자식으로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어서야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도 그처럼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었습니다. 삼촌 등 16명이 1950년 10월 24일에 적들에게 부담이 학살됐습니다. 쓰러진 부모님들과 고향 사람들의 원한을 1000배로 복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금시라도 피를 토하며 쓰러진 어머니가 땅을 차고 일어나 내 아들아 이 원사파다오 하고 부르짖는 듯 싶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증오의 피가 끓어버렸습니다. 원수들에게 피살된 부모, 형제, 친척들의 원한을 꼭 갚아달라고 한 면당 면장의 절절한 부탁을 그는 심장으로 새겨안았습니다.
미제 살인귀들은 그의 부모 일가 친척 16명을 죽이고도 성차지 않아 수만 명의 친척들까지도 인민군 후방 가족이고 모범 농민이었다고 무참히 학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제 살인귀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는 김효난 전쟁 노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21명의 일가 친척을 학살한 내용을 알고 싶어 금께 수산리 계급교양관으로 취재길을 이어갔습니다. 전하의 근한으로부터 세월은 반세기 이상 흘러갔지만 아직도 기존에는 면당위원장이 미제 살인귀들에 의해 학살된 부모 형제들과 고향 땅 사람들의 피원한을 꼭 풀어달라고 절규하던 그 목소리가 쟁쟁이 들려오는 듯하여 수산 땅을 자주 찾고 각 군대에서 고향에 편지하라고 해서 내가 고향에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했는데 6월달도 안 오고 7월달도 안 오고 8월 14일에야 이 편지가 왔는데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서는 안 오고 그때 당시 면당위원장에서 나에게 편지 왔습니다. 예, 아마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면당위원장 동지로부터 편지를 받으셔서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학살됐는가 하는 사실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자 여기 오신 손자 손녀들이 그때 당시 학살 경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기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미지학 권수들이 김준묵 노인의 집에서는 3명의 아들을 군대 내보내고 둘째네 집에서는 2명의 아들을 군대 내보내고 아이의 시체를 이 구덩이 안에 다시 던져 넣어주면서 너희들도 빨리 이 시체나 받아 안고 조순길에나 가보라고 짓거려대면서 가족 친척들을 야수적으로 다 생매장에 삭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평산 여성이라고 가족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이웃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나갔고 놈들이 끌어왔는데 이 장소에서 그때 놈들이 이미 생매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평산 여성이 조카이를 손목 잡고 올리려고 하니까 이리떼처럼 달라붙어서 평산 여성을 질질 끌고 가서 나무에 비끄러맨 다음에 국부에 말뚝을 받고 낫으로 가슴과 배를 갈라서 처참하게 삭살했던 것입니다. 정말 미지학 계급적 원수들이 김준묵 노인의 가족 37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모든 참관자들이 원수에 대한 1000배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들을수록 이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다 느끼는 것이지만 왜 할아버지가 개국투쟁의 전초선에서 자기의 한 생을 다 바쳤는가를 다시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혁명의 대를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모 친척을 다 잃은 그를 따뜻한 사랑의 한 품에 안아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한쟁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극진히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데 대해서도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불빛 찬란한 수도의 밤거리를 걷는 우리의 귓전에는 김효난 전쟁 노병의 말이 그렇습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산천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미제 야수들 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수자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미제를 깡그리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지고 쓰라린 피의 교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귀중한 이 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